예,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닝 쇼크인데 좀 처참하기는 했죠.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매출도 매출인데 컨센보다도 한 2조 원 정도 부족했고 이익이요. 증권사 평균 그러니까 6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컨센이긴 한데 계속 이제 눈높이를 낮추면서 낮춰왔죠, 거의 예. 이제 5조 원대까지 얘기를 어제까지만 했거든요. 해도 5조 원이었었어요. 예. 근데 5조도 안 나오고 그냥 앞에 4자리가 그렇죠, 나오니까 사실 이 성적표는 조금 충격적인 것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성적표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고 나서 이후에 어찌되었든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면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적 바닥론은 지속적으로 월가 IB 등에 통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가 충격적인 흐름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매를 맞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장난을 할 때 친구들이랑 야 내가 너 한 대 때릴 거야라고 했을 때 맞은 거하고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하고는 충격이 다르죠. 소위 진짜 뒤통수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는데 맞으면 그건 충격이죠. 만약에 시장에서 7조에 대한 컨센서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늘 4.3이 나왔다라면 이건 시장에 오늘 주가에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어제까지만 해도 5조가 나왔을 때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짐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엉덩이 맞을 때 힘 빡 주고 맞는 거하고 힘 덜 주고 맞는 거 차이점이죠. 힘 빡 주고 있는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좀 덜했죠.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중요한 건 반도체 부분이에요. 예. 반도체 부분이 무려 1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지금 관심이에요. 예. 무려 15년 만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15년 사이에 치킨 게임에서 한번 이겼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독주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성을 지키고 있었던 메모리에서 적자가 나타났다. 예.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게 이제 후속타가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 TSMC 파운드리까지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파운드리 쪽은 그렇게 경기에 잘 민감하지 않은데 여기까지 미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난 실적이니까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글쎄요.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그게 바닥이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죠. 우리가 PBR 0.8배 정도면 1보다 낮으니까 낮다. 근데 지금 한국전력 PBR은 뭐죠? 0.2예요. 0.8, 0.7, 0.6, 0.5 내려오면서 다 바닥 이 정도면 다 왔다라는 게 0.2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단정 짓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조금 따로 봐야 되지 아니, 않나요? 그러니까 PBR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예. 겁니다. PBR에 대한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공격을 드린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QOQ다. YOY가 아니라 QOQ. 분기. QOQ는 분기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분기에 극성수기, 4분기 성수기, 1분기는 비수기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예. QOQ 패턴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QOQ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반등세를 나타나긴 어렵다. 근데 오늘 주가가 왜 강하냐? 이건 이제 수급 논리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들어왔고 오늘도 이제 좀 매수가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 논리는 11월 달에도 우리가 목도했었죠.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5만 원대부터 6만 원 초까지 약 15% 이익을 남기고 나간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결국 펀드멘탈은 지금 이제 나쁘지만 현재 지금 단기적인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수급 논리다. 수급.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급 논리가 오는 것도 이제 저가 매수 측면이기도 그렇죠. 하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4분기도 어닝 쇼크지만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금 그렇죠. 중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것과 이제 주가의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1, 2분기 원래도 1, 2분기는 좀 비수기예요. 1, 2분기 예. 비수기인데다가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주식은 먼저 나가죠. 6개월 땡겨 오니까 6개월, 하반기를 길면 1년까지. 보면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자, 몇 가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 오늘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고용이 예.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이제 임금 상승률로 보는 거죠. 예. 오늘 발표된 임금 상승률도 7.4에서 7.7로 늘었어요. 임금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쪽에 그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이것은 연준의 스탠스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럼 연준은 더욱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경기 예. 둔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사이클상 바닥 찍은 거 아니야? 하지만 경기 둔화가 더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그저께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은 블룸버그발 뉴스였었죠. 중국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그 보조금을 철회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랐다가 예. 오늘 새벽엔 좀 반응을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 단정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예. 저는 2020년과 2021년에 약간의 거품이 있었다라고 보는 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예. 서버도 확장했고 저도 PC를 바꿨고 여러분들이 막대하게 이 IT에 대한 수요가 있었죠. 그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갔죠. 그렇죠. 그때는. 그 수요가 네. 일단락됐고 지금 경기 둔화 상태에서 이걸 다시 2년 만에 PC를 바꾼다?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 세상에 네. 애플이 공급사들에게 이례적으로 줄여라. 줄여라라고 얘기했. 이거 여러분들 애플과 관련해서 최근에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럴 정도라면 삼성전자에 지금 막대하게 쌓여 있는 재고 사이클,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추정치마다 다르지만 러프하게 봐도 한 1년치 재고가 있는데 이게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시황에 기댔던 삼성전자 물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건데 반도체 수출은 5월부터 꺾였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예. 그 팩트로 보자고요. 4월까지 흑자했던 반도체가 왜 5월부터 꺾였을까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입니다. 탈중국을 외쳤었던 때부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4월까지 막대 그래프가 흑자했다가 5월 달에 갑자기 적자로 확 돌아섰고 지금까지 반도체는 중국의 적자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보면 일단 뭐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는 건 맞지만 이 터널이 1km짜리 터널인지 100m짜리 터널인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제 마이너스 구조적인 이제 네. 국면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다 이제 다 이야기를 알고 하고 있는 있는 거죠. 예. 이유가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이 지금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최악의 국면인데 그 최악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인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맞겠습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예.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줄여가려는 마당. 이제 미국계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기업들 외에는 예. 다들 지금 뭐 조달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좀 기억을 하면서 소부장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 가지 또 키워드가 미국의 리쇼어링, 동맹 쇼어링이기 때문에 KPX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개장할 때 예.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수급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때 이제 거기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170억 달러 불렀고요. 예. 거기 TSMC가 받고 400억 또 불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1억엔 위안, 그다음에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상당히 큰 금액,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이제 반도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 이제 소재는 조금 뒤에 들어오지만 장비단에 있어서는 조금 올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빠르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설계도 할 때 장비 라인까지 다 위치 잡아갖고 설계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땅 파고 있고 한쪽에서는 설계 라인 하면서 발주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장비주들에 대한 그 트리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보실 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 경기와 민감한 기업 그리고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경기와 상관없이 돈이 투입이 돼야 하는 파트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는데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보신 겁니다.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반도체 장비는 기업을 전반적으로 보세요? 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의 장비 제가 이제 밸류체인, 지금 예. 밸류체인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배에 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예.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덜란드 당장은 거 막 지금 쓰죠. 공장에서 라인에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예. 새로운 것들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매출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잡힐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힌트가 나왔죠. 이제 보실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일단 보시라는 이야기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사주 락업 물량이 이제 며칠 뒤에 풀립니다. 40만 원대로 하락한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사주 매물 쏟아질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주주 현황 중에서 LG 화학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80%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사주 조합 3.39%의 물량이고요. 이게 뭐 다 쏟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부터 원래는 팔 수가 없었는데 1년 동안 상장 이후에 1년 후부터 팔 수 있게 락업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물량이고요. 이제 상장일이 1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올해의 1월 27일에 해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과급 등의 일회성 비용만 2천억 원,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실적도 지금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앞에 될까요? 그림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예. 게 우리 사주 물량이 여기서 보면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3.4%. 예. 보십시오. 지금 오늘 거 조금만 좀 뒤로 가주시면 예. LG화학이 80%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나머지 갖고 있어요. 5%. 그러면 거래되는 건 소액주주와 우리 사주 소액주주 10% 갖고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요것밖에 요것밖에 없는데 이 없는데 중에서 이 비율이 굉장히 크다. 높은 거죠. 굉장히 예. 높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50만 원에 상장했고 지금 40만 원이죠. 50만 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40만 원이죠. 상장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대략 한 3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로 받으신 우리 분들은 사주로 받으신 분들이 수익이에요, 아직. 수익이 지금 한 30% 남은 거예요. 우리 사주 평균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받았답니다. 2억 5천 받았으니까 예. 지금 30% 났으면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근데 2억 5천을 다 현찰로 내신 분들은 없었을 거고 예. 대부분 이제 우리 사주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주를 받았습니다만 증권금융이라든지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요. 이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회사가 뒤에 또 한 번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예. 금액 자체를 다 그냥 담보를 해줘요. 더군다나 퇴직금까지 이제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5천을 그냥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예. 이자는 굉장히 낮게 들어갔을 거고 근데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꽁돈 7,500만 원이 생긴 거죠. 이게 떨어지면 7,500만 원 날아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자, 셈법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040 세대라면 지금 가뜩이나마 주택 이자 내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7,5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유혹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 물량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물량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매물화된다라면 매물화되면 수량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거예요. 전체에서 3%면 별거 아니지만 거래되고 있는 거에서 3%면 엄청난 거죠. 세 번째, 저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게 나올 것이야라고 한다면 제가 LG엔솔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봐야 되고 미지수이지만 이 가능성을 보고 안 살 가능성.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예. 심리. 일단 저게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던 고도는 오지 않지만 예. 소설 제목처럼 고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물량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기왕이면 나오고 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예. 그러면 수급도 빠지는 거죠. LG엔솔의 현재 위치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 여기서 더 악재는 뭐냐면 작년 말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증권가의 밸류 논란입니다. 지금 LG엔솔의 밸류는 CLTL보다 높습니다. LG엔솔이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준점을 CLTL 잡았고 CLTL의 PER은 130배, 예. LG엔솔의 PER은 100배로 잡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밸류가 CATL보다 높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사이에, 가장 예. 높습니다. 그 사이에 CATL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밸류가 거기가 네. 낮아져서 그래요.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 빠지면서 밸류는 낮아졌지만 예.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셈법이 녹록치는 않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셈법이 예. 꼬여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건상 수급도 그렇고 펀더멘탈에 대한 그 엄격한 잣대가 시장에 이제 들이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이제 확률상 그렇게 보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2차 전지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악재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나온 뉴스죠. LG엔솔의 그 글로벌 점유율이 3위로 예. 떨어졌다라는 거죠. 중국 기업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체 순위가 떨어진 건 맞아요. 예. 그렇다고 매출이 줄었냐? 그건 아니죠. 상대 평가에선 점수가 낮았지만 다들 잘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LG엔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면 예. 상대 가치는 내가 반에서 3등 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들보다 우리 학교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3등은 다른 학교 가면 전교 1등이야. 이런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멘탈은 좋아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셈법이 복잡해진 게 이들이 다 지금 미국 가서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예. 공장을 짓다 보면 재무제표가 좋아질 리 만무합니다.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 유지가 되는데 순이익값은 순이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혼란이 오는 거죠. 야, 예. 잘 팔리고 있는데 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 그 돈 다 미국에서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도 저는 2023년에는 예. 에비타 이익을 봐야 된다. 음.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으로 예. 평가를 재평가. 에비타 이익이라는 게 감가상각을 이제 러프하게 제외한 이익인데 여러분들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HCS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 한 해 이렇게 막대한 KPX 투자,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영업이익까지는 봐주시고 순이익을 볼 때 에비타 이익을 같이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삼성전자랑 같은 지금 의견이신데 그러면 똑같은 궤로 KPX 투자 받아서 막 가는 쪽은 장비인데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시간상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 2차 압박이 전지는 들어와서. 거기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예,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삼성전자, LG엔솔은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KPX 투자가 꾸준히 일어나는 거. 한 해 50조씩 일어나니까 감가상각이 50조씩 들어가요. 아, 거기서 예. KPX 따져주는 게 아니고 LG엔솔이나 2차 전지는 이번만 일회성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때는 예. KPX를 에비타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그 거죠. 배터리 장비 yes or no 그 투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스입니다. 예스.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 구성상이 항목은 좀 다른데 요즘에 트렌드상 미국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지어야 되고 배터리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서 가는 쪽이 장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배터리 장비단 OK 사인 기억해 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